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랠리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연이은 지수 상승에 따라 피로감이 가뜩이나 쌓여있는 데다가 연준의 출구 전략 우려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인해서 커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가뜩이나 엔저 때문에 힘든데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까지 우리 시장의 상승 동력이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랠리 부담감과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준비 소식 등의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만 소폭 하락했을 뿐 나머지 지수들은 그래도 장 막판 강보합권을 회복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지난주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미국의 지표 호조 줄다리기 속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소폭 올랐지만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었고 프랑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개장 전 나온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는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깜짝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4월 미국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는데 앞서 전문가들은 0.3% 하락을 예상했었습니다. 반면 3월달 미국 기업 재고는 0.3%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월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0.3%가량 증가를 예상했었는데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괴롭혔던 엔저가 우리 시장에 오늘 또 한 번의 악재로 작용할까요?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5월 14일 화요일 개장 5분 전입니다.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반도체 AS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일 시초가 공략주가 이 종목이었었고 사실상 어제 2부 말미에 AS 해주시긴 했는데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둘 다 많이 산 종목이 이 종목. 하루 만에 수익이 5%, 6% 났습니다. 축하드릴게요. 네, 서울반도체는 두 번 어제하고 오늘 AS를 좀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반도체는 LED 관련 또 조명 시장의 성장성, 2분기 성수기 심에 따른 수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LED 조명 제품 가격 하락 국유화가 이제 폭발적인 시장 확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열 등의 규제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우호적 환경들이 서울반도체, LED 조명 업체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되게 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반도체가 LED 관련 다수의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권 가장 탑픽 종목은 서울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35,000원대 일단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 말씀드린 거고 올 하반기 내내 관심을 가져도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또는 제가 제시한 목표가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제 매물대가 없는 32,000원도 뚫었는데 여기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반도체 AS 다시 한번 저희가 들어봤었는데 잘 들었고요. 오늘 시초가는 어떤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네, 오늘 IT 부품주들 중에서 좀 낙폭이 좀 컸던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선정해봤는데요. 네. DAP라는 종목을 좀 선정해봤습니다. DAP는 그 이동통신 단말기의 인쇄회로 기판 PCB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요.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다양한 전자제품의 PCB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용의 그 PCB는 제품의 고성능화, 아주 얇고 작은 경박 단소와 부품의 패키지와 조절을 해서 기술력을 요구하는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휴대폰 시장의 점유율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잇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 포인트를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해 대폭 실적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2012년 매출이 3,096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77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1년 대비해서 8배 이상 실적 호전을 좀 기록했는데요. 이 전방산업인 그 스마트폰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이 주 거래선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하면서 이 관련 PCB 매출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누적 3천억의 매출을 넘어서는 그런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수익성도 덩달아 좀 좋아지는 추세고 영업이익도 2011년 대비해서 710% 증가한 그런 모습을 기록하면서 단기순이익 대폭 성장했습니다. 주가도 최근에 50일 신고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한 4일 동안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을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단기 반등 기대감과 기술적인 지표, 역시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10,000원대에서 한 3개월간 주가가 횡보한 이후에 재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한 4일, 5일 전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종업종인 대덕전자가 PER 12배 수준인데요. 올해 실적 전망 시가 대덕전자가 12, 3배 정도 현 주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DAP도 올해 전망치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해 실적과 견줄 만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측면상 PER 한 12, 3배 정도 하더라도 한 13,000원과 12,500원 사이의 밴드 이런 재상승 기대가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4일 연속 하락한 부분 60일선을 약간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만 기술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오늘 DAP를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일주일 전에 횡보를 좀 끝내는 듯한 그런 거래를 동반하는 긴 장대 양봉에 한번 출현을 한 것 같은데 가격대는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는 1,700원에서 11,000원 사이의 밴드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500원 하회 시에 즉시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DAP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정원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월 14일 화요일 우리장 개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엔저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전일에는 102엔까지 달러엔이 올라갔었죠. 미국의 연준 출구 전략 우려까지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지표는 사실상 오후장 장마감 30분 전에 나와 시장에 중립적인 영향을 주긴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외환 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출구 전략 우려는 글쎄요. 아직까지 현실화되기 조금 어려운 재료라고 하지만 엔저는 이미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재료이잖아요. 오늘 출발 상황 상세하게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사실상 1940선에서 그렇게 공방을 벌이다가 막판에 플러스를 내면서 끝내긴 했는데 반등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미해가지고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출발 상황 아직 한 0.2%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1950포인트 정도 회복시켜 놨습니다. 일단 어저께 같은 경우가 이제 하락 0.4% 정도 하락을 출발했다가 바로 이제 시가 플러스로 반전됐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어저께 모습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이제 오늘 1950포인트 중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좀 더 상승을 보여가지고 1960포인트대를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갭 상승이 나오고 약간 보합 구간이 밀릴 수 있습니다. 보합 구간이 밀리고 나서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차트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 좀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수급적으로 이제 어저께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요즘 외국인들이 좀 낸탕 온탕을 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저께는 물론 주가 자체는 별로 오르지 못했지만 선물 쪽에서 결국에는 5,700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는 우리가 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합니다. 비록 지금 한 145억 정도 아침부터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서도 이게 끝까지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물 쪽에서 얼마나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오늘 하루장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면은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모두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어쨌든 지난 금요일하고 해가지고 이들 대형주들이 좀
순간적으로 좀 하락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좀 강세가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자동차 관련된 현대모비스라든지 기아차 등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좀 강세를 띠면서 조금 최근에 하락폭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만약 19만원대가 잘 안착이 되고 회복이 된다면 다시금 2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IT 쪽도 괜찮은 모습 띠고 있지만 금융주하고 화학주들은 조금은 오늘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힘을 많이 못 내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아침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냈었던 통신주 그룹의 분위기는 어떤지 대응법까지 잠시 후에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기 이전에요. 오늘 니끼의 출발 상황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일에도 1%대 추가 상승하면서 14,800선이 종가상 조금만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곧바로 회복을 합니다. 오늘 시가만 0.27% 소폭이지만 또 추가 상승을 하면서 14,820 라인대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볼 텐데 오늘 네오위즈 게임즈 등 계속해서 꾸준히 일부 종목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닥. 어제는 계속해서 기관의 매물 때문에 조금 힘이 없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조금 3일 동안 하락을 하게 되면서 네. 10포인트가량 빠졌었는데 오늘 어쨌든 3일 만에 어떤 하락에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기술적 반등 1차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0.7%까지 빠지게 되면서 565포인트까지 밀렸었는데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 강보권 출발을 하게 되면서 568포인트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이 기관이 이제는 조금 매도 쪽으로 좀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매도가 3일 연속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우려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반등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에 과연 5일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서 계단식 상승 그리고 N자형 반등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홈쇼핑 관련주들 그리고 워낙 매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게임주 이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온지가 아무래도 추가적인 반등이었던 키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수급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 어제와 같은 좀 구조가 아침 쪽에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었지만 기관 쪽에 매도가 부담이 됐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억 그리고 개인이 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현재 아침 쪽에서 마이너스 2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수급 구조가 장 후반까지 좀 이어지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수급 구조가 장 후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오늘 반등 기술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급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오늘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업종도 잠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어제까지 좀 약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오락 문화 업종,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 봐야 되겠죠. 이쪽 현재 1.6% 정도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 외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쪽에 안철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테마주들까지 동반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빠졌던 섹터들이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반등을 얼마만큼 줄지가 또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해보고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지금 어제 급등했던 서울반도체가 조금 약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도 약보합권 출발. 하지만 그 외에도 OCI 머티리얼즈, CJ 오쇼핑, 태광 성강밴드 다음과 같은 종목들은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실적 발표를 했던 네오위즈 게임즈는 현재 3.8% 정도 현재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일 지금 엔저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고 주식시장을 조금 눌리는 분위기인데 말이죠. 오늘 환율은 달러원 기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개장 분위기 역시 외환시장 쪽도 확인합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물론 전일 오후장에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 원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지표가 나오면서 달러원 상승폭이 약간 줄긴 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개장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요.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이 상승한 1113원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112원 2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오늘까지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상황은 글로벌 달러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달러원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경우라고 하겠고요. 지난 밤에 국제 외환시장의 흐름만을 두고 보자면 호주 달러의 약세가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엔의 경우 지난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102엔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만 차익 실현 물량이 등장하면서 다시 101엔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로 달러 역시 지난 10일 저녁 1.30달러를 하향 돌파한 이후에 1.29달러대에서 아직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 달러가 달러 대비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호주 달러는 어제 발표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와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이에 따른 상품 시장의 약세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호주 중앙은행이 6월이나 7월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호주 달러를 달러화 대비 약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근거로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원론적인 차원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까지 미 경제 지표 호조에 대해서 외환 시장과 위험 자산 시장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이 두 시장이 일관성 있게 미 연준의 출구 전략을 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는 달러화의 강세와 또 중국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상품 시장의 약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달러원이 1,100원대로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이를 근거로 해서 달러원이 완전히 반등 추세로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미 연준이 통화정책 면에서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달러원 역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진한 중국 경제 지표의 등장 없이 미 경제 지표의 호조만이 등장할 경우 위험 선호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달러 엔이 상승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 투자가 증가한 것인 만큼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될 경우에 달러원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달러원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오늘 1110원대 중심의 행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달러원이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라기보다는 아주 점진적인 상승 정도로 내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분석과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어제 어렵사리 반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뉴욕과 유럽 증시 조금은 주춤했지만 우리 시장 1950선은 회복을 해서 지금 60선 부근까지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소 쪽에 있는 특징주 잠시 후에 챙겨드릴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보실 시간이 왔네요.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주식회사 알파라이징 스탁에 계시는 정재훈 실장님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엔저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까지 글로벌 증시도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좋은 소식이 나오고 나쁜 소식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만큼의 반영을 좀 못 받고 있는 시장 같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은 더더욱 더 심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일이 언급이 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게 보면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보게 된다면은 현재 그런 재료와 이슈적인 그런 흐름들 측면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서 종목을 좀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밀려 내려오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매매가 좀 더 까다로운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거시적인 그런 측면에서 뭐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분석법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훑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수급이 좋은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부분,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나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거래소 종목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쪽을 보게 된다면 과거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해줬던 그런 종목군들이 차익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새로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실적이 돌아선다든가 아니면은
자산 가치 대비 현저하게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종목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현대 B&G 스틸이라는 기업입니다. 현대 B&G 스틸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냉형 강판 제조업체입니다. 현대제철에 인수가 돼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2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9,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수급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관 쪽에서의 거의 꾸준하게 매수세가 4월 하순경부터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도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전분기, 그러니까 전부 작년에 4분기의 실적을 보게 된다면은 그래서 나름대로 좀 괜찮은 실적을 냈었습니다. 3분기 때 작년 2012년도 3분기 때 4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었는데요. 그 12월 달에는 85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이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3월 달 1분기 실적도 나름 또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들로 인해서 기관 쪽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5월 9일 날 15,2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눌림을 좀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눌림을 주게 되면 충분히 매수 관점 혹은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매수의 평균 단가를 보게 된다면 약 12,800원, 9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13,900원권역이기 때문에 현재 부근부터 한 13,4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지금 이제 12,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차, 2차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차는 전고점 권역이죠. 15,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기는 조금 더 2차 목표치는 17,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급 좋은 종목으로 오늘 현대 B&G 스틸이라는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정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코스피가 1960을 되찾았습니다. 코스피는 1960, 코스닥은 568선. 재밌는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현물 기준으로 장 초반 나홀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약속해드린 대로 거래소에 있는 특징주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탄력이 굉장히 좋았었던 통신주 오늘 흐름이 어떤지 좀 살펴드리겠고, 자동차주 아까 언급도 하셨는데 오늘 STX 그룹주도 참 부진한 모습입니다. 특징주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눠보죠. 네, 일단 통신주 같은 거야 지금 이제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렇게 봅니다. 통신주를 이제부터 방어주로 보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들, 오히려 주가가 올라올 때 같이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특이한 모습은 이제 그동안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 3사 중에서 제일 못 움직였던 회사가 KT였어요. 네. 그러니까 KT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SK텔레콤 갈 때도 그렇고 LG U+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 가냐 이런 고민하고 계셨는데 어저께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의미 있는 4만 원대를 돌파시켜놨기 때문에 LG U+나 SK텔레콤의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띄었었기 때문에 KT가 만약에 이번에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KT가 통신주 중에서 또다시 LG U+에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단 시장이 좋아요. 지금 코스피 자체도 좀 1960포인트를 회복시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좀 강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 IT 종목군들 좀 강세를 띄고 있는데, IT 종목군들 중에서도 LG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많이 띄고 있다는 부분들, LG전자 1.2%, LG디스플레이 1.6%인데 그 중에서 LG이노텍이 4% 상승 보여주면서 일단은 94,000원을 치고 나갔다는 부분들, 그래서 95,500원대로 오면서 고점을 돌파시키는 의미 있는 양봉이 발생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추가 상승, 약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조정 이후에 94,000원 돌파는 한 10만 원대까지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등이 좀 강세를 좀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들 종목군들은 어찌됐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거 열어놓고, 그 기술적 반등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는지, 현대차 같은 경우 한 20만 원대까지도 일단 열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가 한 5만 5천 원, 뭐 잘한다라면은 5만 6천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뭐 이들 종목군들은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주었을 때 조금 현금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 준대 계속 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쌍용차거든요. 네. 쌍용차 같은 경우가 5,500원대에서 계속 지금까지 6,700원대까지 오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조업도 정상화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자동차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작년에 인도 회사하고 인도 쪽하고 합작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금 회사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물론 쌍용차에 대한 인식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과연 쌍용차 뭐 예전에 워낙에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지금 차트상으로는 대장은 쌍용차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KT가 제일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도 어떻게 보면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코스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서울 반도체가 아주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시총 상위주의 어떤 모습보다는 테마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길을 모으는 것은 안철수 테마인 듯 싶고요. 오늘 네오위즈 게임즈가 전일 게임빌에 이어서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지금 흐름이 굉장히 오히려 게임빌과는 다르게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게임빌, 그리고 전반적인 게임주, 엔터주들도 한번 흐름을 같이 볼까요? 오늘 뭐 실적 발표 한번 네오위즈 게임즈부터 좀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아침 쪽에 좀 급등 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4.4% 정도 현재 상승을 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22% 정도 실적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좀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전기 대비해서 좀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들에 좀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기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 영업이익은 40% 정도 증가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 16,250원에서 조금 바닥을 다지고 과연 위쪽으로 60일선까지 뚫게 되면서 완만한 반등을 좀 이어갈 것인가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NC소프트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추세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 완만하게 지금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중국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는 기술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오위즈 게임즈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점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게 되면서 완만하게 추세를 돌려줄 만한 그런 흐름이 NC소프트와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즈 같은 어떤 급등세는 조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저 어제 발표했던 그 게임비 같은 경우에도 아침 쪽에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침 쪽에 많이 흔들렸는데, 그 게임비 어떤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그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해외 매출, 그러니까 유럽 쪽과 북미 쪽의 어떤 매출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영업이익, 어떤 비용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이 조금 받쳐지지 못했는데, 이 부분만 해소가 되게 된다면 게임비는 2분기, 3분기에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05,000원 전후에 어떤 그 하방액색만 보여주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액터즈 소프트 최근에 유상증자를 좀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희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중국의 밀리언 아사란 게임이 있죠. 이 부분이 중국 런칭이 현재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1차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쪽으로 현재 이런 모멘텀이 조금 옮겨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게임주 한 4개 정도, 4개 정도를 좀 짚어드렸는데, 그것도 엑소스 소프트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어쨌든 주가가 잘 버텨주게 되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충분히 중국 쪽 모멘텀이 반영이 된다면 엑터즈 소프트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한번 뉴스를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IG 엔터테인먼트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젠틀맨이 강남스타일만큼의 어떤 그 차트 순위는 좀 떨어지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 강남스타일보다는 조금 파급 효과가
강남 스타일보다는 지금 젠틀맨이 초기 반응이 좀 괜찮다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로 인한 해외 매출과 그리고 콘서트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모멘텀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XM이란 종목이 움직여주지 않는 이상 YG 엔터테인먼트도 움직이기 좀 힘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반등을 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위쪽으로 얼마만큼 74,000원에서 75,000원 정도 가액권을 회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은 오늘 흐름에 흥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최근 3일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는데 시장 반등과 지금 현재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은 시장의 어떤 변수를 같이 보시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시장과 동반된 전략을 아직까지 좀 세우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안철수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재보선에서 독자 세력화를 시사했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급등하는 것으로 일단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오늘 헬스케어주도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뮤직은 한 상한가가 몇 번 남았다고 했는데 오늘 일단은 좀 상한가는 아닙니다. KT뮤직 바로 분석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안철수 테마로 넘어갈까요? 네, 일단 KT뮤직 같은 경우 어저께 장 초반에 상한가가 한번 풀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풀리게 되면서 조금 오늘 쪽에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겠나 그런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조금 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오늘 쪽에서 적어도 시가만 좀 지켜주게 된다면은 좀 추가적인 반등, 그 조정이 없는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그 제가 KT뮤직의 그 분석을 해드릴 때 대주주 물량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상한가 잔량을 봤을 때 상당히 매집이 잘 돼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력들이 조금은 어제 아침 쪽에서 아침 쪽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된데 이것에 대한 어떤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을 무시하고 바로 갈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 종목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급등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바른손 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오늘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가를 지켜주게 되면서 10% 이상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세력들이 얼마까지 올린다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차트적인 패턴 그리고 호가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돼야지 지금부터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안철수 테마스 아침 쪽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현재 5% 넘는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독자 세력화를 하게 되면서 뭐 인재를 꾸준히 뭐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신당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그 이전에도 대선 테마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단은 어쨌든 그 새로운 어떤 인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로 인한 인물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이전에 학습 효과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비난지, 솔고바이오, 뭐 잘만테크,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한 이유는 이전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1차적으로 인물 테마가 먼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10월 재보선에서 뭐 안철수 씨가 어떤 정책을 내고 어떤 뭐 행보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겠죠. 그래서 단순 테마로서 인물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상한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 합동수사반을 만들었죠. 테마 세력을 잡겠다. 뭐 이런 주가 세력 세력을 잡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인물 테마들 강세를 보인 이유는 10월 재보선과 관련해서 단순 테마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의 오늘 실적도 나왔거든요. 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에 이어서 위메이드도 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44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4%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게임빌, 네오위즈 게임즈, 위메이드 차례대로 게임주들 실적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래소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 텐데 오늘 M&A 관련해서 들썩이 된 쪽이 있습니다. 바로 웅진그룹주인데요. 웅진케미칼을 LG화학 쪽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오늘 돌고 있어요. 네, 어저께 이제 조회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LG화학하고 슈비스한테 웅진케미칼의 인수에 대한 조회 공지 나왔는데 LG화학 쪽에서 이제 변호인단을 조금 구성을 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네. 인수를 하게 되면은 뭐 시너지 효과는 좀 있겠죠. 다만 이제 웅진홀딩스가 그에 대한 효과를 엄청나게 볼 수 있겠느냐 생각을 했을 때 주가가 이제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지 이게 추세를 전환시키기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어찌됐든 뭐 웅진그룹
기업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 워낙에 부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호재는 될 수 있겠지만은 회사가 뭐 급격히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아니라는 거 좀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M&A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면은 일단은 이들 웅진 그룹주에 대한 주가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LG화학이라든지 그 조회 공시가 나온 슈비스 같은 경우 주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로 인해서 이들 기업이 뭐 시너지 효과를 뭐 강하게 다고 좀 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또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화학 섹터가 좀 아직까지는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BS금융 지주, 그러니까 부산은행이지 옛날 치면은 네. 약간 이제 그 경남은행에 대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금융이 이제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이제 과연 계열사들을 좀 매각을 하게 되는데, 경남은행이라든지 뭐 광주은행 이들 은행들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네. 뭐 BS금융지의 지주라든지 DGB 금융지주, 그러니까 옛날 대구은행, 뭐 부산은행이 이들 은행을 좀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들 종목군들 좀 강세를 좀 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뭐 또 종목군들 본다면 NH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예.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약세 보이는데, 어저께 좀 급락이 나왔다가 좀 다시 플러스 마감을 했고, 오늘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솔직히 뭐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뭐 억지로 걸고 넘어진다면 뭐 안 걸릴 회사가 없겠죠. 특히 이제 NHN은 포털사이트 1위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남용 유업 사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회사가 뭐 실적이 깎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 뭐 열어놓고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NHN만큼 이 종목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는 것이 효성인데. 그렇죠. 예. 효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일단 탄소섬유 뭐 이제 제품 생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얘기가 나오면서 네. 또 실적도 이번에 다들 안 좋을 거라 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 말서부터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6만 원대는 한 번 정도는 걸릴 수 있는 위치라는 거. 왜냐면 지난 3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 6만 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LG 상사 같은 경우도 호재가 나왔죠. 5만 원의 석유 광고를 인수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또 2%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제 LG 상사도 한 38,000원대를 돌파를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뭐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네오이즈 게임즈에 이어서 위메이드 실적도 오늘 나왔는데, 그 뒤에 조이맥스의 실적까지 오늘 게임주들 코스닥 쪽에 실적 발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상황 특징주 양시장에 모두 챙겨드린 듯 싶고요. 전일 기준으로 해서 수급 특징주도 한번 보고 오늘장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거래소의 전일 외국인들은요, 한 900억 정도 팔았던 날이죠. 어제 선물 쪽만 한 5천 계약 정도 샀었는데, 가장 많이 정리한 쪽은 삼성전자와 코덱스 2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 냈었지만 외국인은 SKT를 약간 정리한 듯 싶고요. 역시 현대차는 팔았지만 모비스는 어제 소폭이지만 어쨌든 순서대로는 가장 많이 산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다시 샀고, 삼성전자는 요새 팔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사는 패턴이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또 보여지고 있네요. 자, 기관의 매매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관은 어제 한 400억대 초반 430억 정도 순매수해준 주체인데, 드디어 인버스를 정리합니다. 코덱스 200과 다섯 번째로 산 종목 보시면 레버리지를 전일 1935선까지 떨어졌었던 날 기관이 일단 다시 사서 들어올리는 모습이고요. KT와 SKT, 기관이 이 두 통신주를 샀습니다. 코리안리하고 LG 디스플레이, 외국인하고 사고팔고 약간 충돌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외국인들도 뭐 삼성전자 정리할 걸 다 정리를 했는지, 사실 이제 121선까지 이탈해서 혹자는 굉장히 걱정을 하던데, 오늘 또 다시 이제 살려놓는 모습이거든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를 좀 본다면,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 매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날 좀 낙폭 가대인 종목도 매수하고, 반대로 많이 또 올라왔던 종목군들 매도하는 모습 패턴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같은 걸 매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삼성전자는 매도하되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6월 달이 지나가게 되면 또 배당을 앞두고 있거든요. 중간 배당. 그래서 그걸 염두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포착을 하고 있다. NC소프트가 좀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약간 추세 매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KT라든지 SK텔레콤, 뭐 코리안리 같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잡고 또 적은 금액으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를 잡아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이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코덱스 200을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장 한마디는 그렇습니다. 지금 변동성 장세가 지난주 어떻게 보면 목요일서부터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그 준비를 좀 하고 있다. 뭐 이게 네. 당장 뭐 이루어지질 않겠지만은 시캐스터에 협의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한 변동성이 오히려 잘 마무리되거나 혹은 그런 변동성은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 쪽으로도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꼭 변동성이라는 거는 이제 고점과 저점의 진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우상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변동성을 대비해야 되지만 변동성을 잘 활용하자라는 쪽으로 오히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1965선까지 빠르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보여드리죠. 네, 전일까지 기관의 매도는 계속됐지만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순매수해준 날이었는데요. 자, 역시 매수한 탑픽 종목은 서울 반도체였고 파트론 사랑도 계속되죠. 그 뒤에 종목도 이니시스 메일유업 다음 순이었습니다. 판 쪽은요, 역시 실적이 부진했던 4위, 5위 종목 보시면 게임빌과 CJ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EM텍과 고려제약도 새롭게 또 눈길을 끄는 대목이네요. 자, 기관은 전일까지 코스닥 쪽에 매도를 이어갔는데 매도 한쪽 먼저 볼까요? 코롱생명과학 그리고 차바이오엔 약간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보시면 CTC 바이오 쪽을 좀 정리했군요. 플렉스컴도 어제 실적 나왔는데 다음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약간 물량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역시 외국인처럼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파는 와중에서도 서울 반도체였습니다. 네, 분석 들어보죠. 네, 네. 오늘은 매매 종목과 일단 오늘장 한마디를 먼저 말씀드리고 매매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 한마디는 실적에서 기대감으로 이런 말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이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지나갔고 이제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인데 일단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공동으로 샀습니다. 근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LED 조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뭐 중국 분유 매출이 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결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AIP TV 쪽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 TV 쪽으로 노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되었던 성장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 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금 기대감이 앞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오늘장 한마디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신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는 쪽으로 이제는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굉장히 독특하게요. 통신주의 LG U+가 4%가 뛰고요. 자동차주가 전부 다 플러스 기본 2%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도 외국인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부진했던 자동차주가 살아나고 안 샀던 외국인이 사면서 상승폭이 제법 괜찮은 아침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주셨는데 유창희 대표님, 정태근 팀장님 이제는 보내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 방송 주식 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요. AS와 관심주에 관한 AS도 함께 가져봅니다. 먼저 전일에는 양승모 멘토와 신창한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는데요. 먼저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포스코가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4% 의견은 보유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삼성 SDI와 삼성전자가 각각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대우건설만이 플러스권입니다. 현재 플러스 3%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서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아이마켓 코리아가 10%, 바이오랜드가 3%, 마크로젠은 0.8%의 수익률을 자랑했는데요. 멘토님의 포트 재정비로 인해 편입회사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반면 하림홀딩스 두 자릿대의 양호한 수익률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18%대의 수익률 자랑하며 의견은 보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KCS는 현재 매수가에 미도달한 모습이네요. 네, 이어서 어제 출연자들의 오늘장 승천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양승모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이고 이 부채 비율이 20%로 우수한 재무 상태를 자랑하는 종목입니다. KCS 오늘 관심주로 살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300원,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000원입니다. 이어서 관심 종목 현재가 흐름 살펴봐야겠죠. KCS 현재 1%대의 상승률입니다. 3,345원에 거래 중인데요. 현재 매수가 미도달한 상태인데 멘토님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양승모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현재 매수가 미도달한 상태입니다. 투자 전략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그 KCS 매수가 3,300원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목표가는 좀 크게 보자 해서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을 제시한 종목이죠. 다만 지금 오늘 좀 시초가가 좀 강하게 출발하면서 일단 매수가 3,300원 구간대를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일단 뭐 KCS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드려보면요.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된 프로그래밍 그리고 시스템 통합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스템 통합, 자, 결국 SI는 이제 정책 수혜주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불리는 만큼 또 정책 테마로 또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사용되는 뭐 중대형 서버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유지 보수를 이제 목적으로 또 사업을 하는 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뭐 모바일 솔루션 뭐 사업에 대한 영역을 좀 다각화시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뭐 KCS 뭐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약 한 4만 주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거진 뭐 그 거래량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좀 차트가 좀 뒤로 좀 누우면서 좀 천천히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회복에 대한 전제 조건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일단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점과 일단은 뭐 순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감소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또 부채 비율이 약 한 20% 정도로 불과할 정도로 우수한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과거 뭐 우리 이제 연초부터 1월달과 2월달 근처에서는 좀 강하게 좀 많이 나타났었지만 지금은 거의 거래량들이 수강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무리해서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여유롭게 3,300원 이하의 가격이 온다라면은 오히려 좀 천천히 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거래량이 소강 상태인지라 조금 더 기다렸다 여유로운 이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살펴주셨습니다. 양승모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넥센타이어도 미쓰비시하고 공급 계약 얘기 나왔고요. 넥센타이어가 먼저 5%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최근까지 계속 탄력이 좋은 통신주도 오늘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니 기관까지 지금 쌍끌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률은
17포인트가량 되네요. 이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까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못다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엔저 막을 거는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밖에 없다라고 하셨었는데 기준금리 인하할 분위기가 맞습니까? 얼마까지만 해도 출구 전략 나왔던 중국이 아닌가 해서요. 미국이 출구 전략 얘기가 요즘 모락모락 나오고 있죠. 네. 네, 출구 전략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에 대한 로드맵은 확립이 당연히 돼 있어야죠. 양적화를 했는데 양적화를 한 것을 나중에 걸어들일 때 어떻게 할지 그것도 없이 일을 저지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로드맵은 당연히 있어야 투자가들 하여금 불안감을 없애주는 건 사실이죠. 문제는 뭐냐면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는데 과거 2008년도 이후로 개선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실업률도 뭐 7.5%면 개선된 게 아니죠. 또 인플레이션도 2% 미만이고요. 또 지금 제조업 지표 결국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양적 완화를 종료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먼저 있습니다. 그게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출구 전략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든가 돈을 양적 완화에 850억 불 사는 것을 줄인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2008년보다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1차,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하면서 풀어준 돈 중에서 고여있는 돈이 한 1조 5천억 달러가 있어요. 이게 연준에. 이 돈을 다시 풀어줘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대출을 해줘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고 기업에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걸 통해서 투자를 늘리게 하고 투자를 해서 고용을 더 늘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업률을 줄이는 그런 단계가 되면 그 시점에서 양적 완화를 자동적으로 출구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출구 전략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달러가 약간 강세로 도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약세가 계속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엔달러가 102엔 정도 가게 되면 더 이상 못 갈 거고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환율로 맞불을 놓지 않을지를 봐야 된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엔달러는 오늘 어저께 102엔.16까지 갖다 놓고 지금 밀리고 있어요. 101.45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이 1,200원까지 아마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1,2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금리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금리 인하가 아마도 우리나라에 한 2번 정도 더 있어서 아마 기준금리가 2% 정도 2포인트 정도까지 낮춰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로 인한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워낙 약세로 맞부를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사이 미국은 출구 전략을 할 것이냐 그러면 아직은 못할 것이다라는 거. 최소한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고여있는 돈을 풀어주고 그것이 시장에 진입된 다음에 자동적으로 그 어떤 그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는 자동적으로 출구 전략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저는 중국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중국도 사실은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던 중국인데 위원화 강세를 중국도 조금 못 견뎌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서요. 중국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유로존이거든요. 유로존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했고 뭐 예금금리 마이너스를 하고 뭐 ABS를 풀어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자기들도 엔화 약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뭐냐면 내수를 살려서 먹고 살고 있는데 수출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엔화가 더 약세가 되면 중국은 GDP 성장이 7.7%인데 이게 7.7%가 아니라 7.5%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7.7%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해서 위안화를 절하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서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에 약간 줄어드는 부분을 타개하는 그런 전략이 나올 것이다. 결국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랑 경기부양책을 해야 될 나라는 중국 하나밖에 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국 통화 약세로 이끌고 가기 위한 진짜 FX 게임 혹은 전쟁이 확실히 시작이 됐다는 느낌입니다. 시황왕에서 오늘 다른 얘기는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사님이 기다리시던 선물 쪽의 환매수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사면서 기관을 오늘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은 사인인 건가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환매를 좀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저께 야간 선물에서 한 1000개 정도, 그다음에 어저께 장중에 5,600개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금요일 날 하락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하락에 배팅을 했다가 금리 동결 가능성을 제기하고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역포지션에 한번 좀 손해를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풀이가 금요일 날 있었고 어저께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시 환매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국내장이 금요일 하락분을 얼마나 빨리 돌리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국내장이 전 세계 장에서 왕따가 당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키높이를 같이 할 거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시점이 정말 돈이 있는, 그러니까 투자가들 중에 지금 사실 돈이 없는 투자가도 많거든요. 그러나 현금 보유가 상당히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화 약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엔화는 다시 내려온다. 강세로 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위엔대에서는 엔캐리라 해서 일본에 있는 자금이 밖으로 유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면 또 밖에 자금이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이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국내장이 전 세계 글로벌자가 큐너피를 같이 할 걸 대비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글로벌 리커플링 대비해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주식 사도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유, 조금밖에 얘기를 못 나눠서 아쉽긴 한데요.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그래도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965선이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시장을 괴롭혔던 자동차 주가가 오늘 점점 더 힘을 내고 있는데 기아차가 4%대 급등 중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